새벽 5시 시작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한 분, 두 분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벌써부터 인사를 나눠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년 디지털 패션 문화 페스티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온택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도 즐기실 수 있는 많은 컨텐츠들로 저희가 다채롭게 꾸며봤고요. 현재 유튜브 생중계로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네이버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공식 채널들로 송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직 이제 첫 시작이다 보니까 한 분, 두 분 들어오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께 링크 보내주셔서 이 패션인들의 축제 디파컬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디파컬은 2021년 이 디지털 문화 패션 문화 페스티벌의 영문 약자를 땄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해 주십사 하고 해서 지은 이름이니까요. 디파컬 기억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많은 컨텐츠들로 일요일까지 계속되니까요. 함께 즐겨주시고 소통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패션쇼, 공연, 디자이너 쇼룸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메타버스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보시기만 하시면 안 되시겠죠. 직접 겟하실 수 있도록 좋은 금액의 라이브 커머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연사분들과 함께하는 이 디파컬 초대석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테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만관부라고 하잖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시 바로 첫 번째 클래스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려보겠습니다. 오늘은 클래스가 다른 아트 클래스를 시작으로 비포 선셋 마음치유 패션 콘서트, 그리고 2021년 디파컬 온택트 개막식, 상민 브랜드의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이 디파컬 초대석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기다리시는 장민호 님이 또 공연과 토크를 이어가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5시를 기다리고 계시는, 또 줌으로도 접속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클래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클래스가 다른 아트 클래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 MP 하트 인베딩 비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 모셔야죠. 공진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트클래스 천연비누 강의를 1시간 동안 맡게 된 강사 공진아입니다. 오늘 하시게 될 비누는 천연비누고요. 만드시게 될 완성품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겨 있고 안쪽에 예쁘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이컵 2개와 나무 막대 2개, 그리고 아로마 오일이에요.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죠. 스윗 오렌지라고 하는 노란색과 라벤더라고 적혀 있는 하얀색 투명한 거 2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분말이 들어있는 코치닐, 그리고 아마 이거보다는 좀 작으시겠지만 에탄올이 들어있는 스프레이 병, 그리고 하얀색 이렇게 제가 랩으로 싸서 보내드렸죠. 요거와 투명한 거 2개, 요렇게까지가 저희가 보내드린 재료예요. 자, 그러면 제가 수업 전 준비에 부탁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명 베이스는 2개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미리 잘라주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개의 양을 따로 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오늘 2개의 비누를 만들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합쳐졌다면은 대략 반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목소리가 좀 울리나 봐요. 마스크를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베이스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요거는 4등분으로 나누셔야 되세요. 4등분으로 나누는데 칼같이 딱 4등분이 아니어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자르신 이후에 4등분으로 나눠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나누어진 4등분을 가지고
분홍색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섞어서 흰색부터 아주 연한 분홍, 연분홍, 분홍 이런 식으로 점점점 진하게 4종류의 하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넣었을 때 훨씬 다채롭고 예쁜 비누가 나옵니다. 자, 그건 여기에 붓게 되겠죠? 자, 제가 먼저 잘라놓은 흰색 베이스를 녹일 건데요. 제가 수업 전 준비에 보시면 적어 놓은 것에 보시면 핫플레이트라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녹이실 때는 스테인레스, 집에 있는 냄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핫플레이트에 올려서 괜찮은 걸로 녹여주시면 되시고요. 핫플레이트가 없으신 경우가 더 많으시겠죠? 그럴 때에는 전자레인지에 녹이실 수 있어요. 작게 자른 것을 종이컵에 4등분 한 양만 넣으시고 전자레인지에 돌릴 건데요. 자, 지금 아직 돌리러 가지 마시고요. 지금 아직 자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넣으시게 되면 전자레인지마다 와트 수가 다르시기 때문에 몇 초를 딱 맞춰서 녹이긴 힘드시지만 대략적으로 20초 정도 녹여주시면 녹고요. 혹시나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20초로도 다 녹지 않으시면은 한 5초 정도만 더 녹여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10초, 20초 길게 녹이시게 되면은 베이스가 다 녹은 다음에 끓어 넘치게 되세요. 그러면 전자레인지가 지저분해지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먼저 흰색 베이스부터 4분의 1 부분만 작게 자르셔서 종이컵에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전자레인지에 20초 녹이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뜨셔서 전자레인지에 다녀오셔도 됩니다. 자, 핫플레이트에 녹이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녹을 때까지 기다리실 건데, 자, 이 양은 4분의 1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용기에 붙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4분의 1보다는 조금 더 많으신 게 좋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녹는 거를 보시고요. 다 녹았다 싶으실 때는 종이컵에 부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제가 흰색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윗 오렌지라고 적힌 아로마 오일만 넣을 거예요. 자, 지금 전자레인지 다녀오시느라고 자리를 잠시 비우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 녹은 흰색 베이스를 종이컵에 부으시고요. 자, 제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다녀오신 분들은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붓고 난 다음에는요. 스윗 오렌지를 먼저 쓰겠습니다. 노란색이죠. 이 스윗 오렌지를 뚜껑을 열게요. 이 스윗 오렌지, 제가 이 아로마 오일을요,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단단하게 새지 않는 용기에 보내드렸어요. 좀 세게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요걸로 요 양이 2ml인데요. 4번을 쓰셔야 돼요. 4등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뜨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 막대로 저어주시면 색깔이 아이보리색으로 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아이보리색으로 변하시면은 얘를 이 몰드에 부으셔야 되는데 쉽게 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뾰족하게 접으시면 부으실 때 조금의 양을 붓기가 편해지실 거예요. 아니면 너무 작은 양이기 때문에 넘치거나 흐르게 됩니다. 자, 제가 부어드릴 건데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부으실 때는요. 넘치지 않게 적정한 양을 부으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부어졌다 싶으실 때 떼시고 또 자리를 옮기셔서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 몰드의 한 4분의 1 정도를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조금 넘치시더라도 걱정 마시고요. 나중에 다 굽고 나면 뗄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숨도 참으시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4분의 1을 한다고 하셨는데 양이 조금 적으실 수도 있고 조금 많으실 수도 있죠. 그건 상관없으세요. 어차피 제가 보내드린 거 다 쓰실 거기 때문에 요게 양이 많으시면 그냥 흰색이 좀 많은 거고 나중에 분홍색이 조금 적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요. 제가 보내드린 양이 넉넉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다 붓지 못하실 수도 있으세요. 붓다 보면 얘가 너무 걸쭉하게 굳어서 더 이상 붓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멈추시고요. 굳이 억지로 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못생기게 부어지기 때문에요. 거기서 멈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에탄올이 있어요. 이 에탄올을 몰드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몇 번 정도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에탄올을 왜 뿌렸냐? 요거는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저희가 부을 때 공기가 같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기포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에탄올을 뿌리고 나면 기포가 사라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포가 안 없어집니다 하시는 경우는 이미 표면이 굳었기 때문에 그래요. 뒷면이 될 거기 때문에 혹시 좀 울퉁불퉁하게 되시거나 기포가 있어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색깔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4등분한 것 중에서 하나를 또 녹이셔야 되겠죠? 자, 전자레인지에 다시 여기에 4분의 1 넣으시고 전자레인지에 다시 갔다 오셔서 또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초 돌리시면 됩니다. 네, 하얀색만 부으시는데요. 다 붓는 게 아니고 4분의 1만 종이컵에 담으시고 그 다음에 20초 정도 돌리시고요. 혹시 20초 만에 다 녹지 않았다면 5초 정도 더 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은 다시 그 종이컵에 4분의 1을 부어주세요. 자, 4분의 1 부으셨으면은요. 요번에는 색깔을 넣어야 되겠죠? 자, 코치닐이라는 재료입니다. 분홍색이 나는 가장 예쁜 분홍색이 나는 천연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나무 막대를 정말 조금만, 왜냐하면 지금은 연분홍을 할 거니까요. 살짝만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어서 저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흰색은 아니고 약간 분홍 느낌이 나는구나 정도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코치닐을 좀 많이 넣으셨다. 그러면 이렇게 저어도 빨간색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점이 없어질 때까지 저어주셔야 되시고요. 또 아까처럼 스윗 오렌지를 몇 방울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어주세요. 자, 그러면 아마 아주 연한 분홍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제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비해서 별로 뭐 많이 진한 것 같지 않은데 생각하시면 코치닐을 물론 좀 더 넣으셔도 되세요.
좀 더 진한 분홍을 하고 연한 분홍을 하는 건 취향이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기포가 있어요. 이럴 때 알코올을 뿌리시면 기포가 사라집니다. 다시 몇 번 하시다 보면 익숙해져서 양을 잘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붓는다는 것보다는 쪼로록 따른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좀 더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죠. 자, 저는 더 부을 수 있는데 그만 붓겠습니다. 분홍색을 위해서 몰드에 자리를 남겨놨어요. 제가 지금 한 반 정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몰드 여기에 남아 있어도 그냥 둘게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반복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또 4분의 1 중에 하나를 넣으시고 전자레인지 20초에서 25초 돌리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코치니를 조금 더 넣어야 되겠죠. 아까보다.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넣어서 잘 저어서 녹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윗 오렌지를 또 몇 방울 넣으시면 되세요. 그런데 혹시나 이 코치니를 넣어서 저었는데도 빨간 점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코치닐이 들어간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또 5초 정도 돌려주시면 좋으세요. 왜냐하면 코치닐이라는 성분은 열이 높을 때 더 잘 녹습니다. 그래서 식으면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넣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5초 정도 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저는 다시 여기에 또 더 붓고요. 그 다음 진한 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넣으셔야 되겠죠? 양이 많아질수록 안 녹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레인지에 5초 정도 더 돌려주시면 좋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안 녹았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셨다. 그러면 나중에 작은 하트 비누에 빨간색 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완성품이 예쁘지 않으니까요.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다 녹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저어도 안 녹으시면 전자레인지 5초 잊지 마세요. 자, 스윗 오렌지 몇 방울. 자, 스윗 오렌지 넣으시고 저으면서 혹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스윗 오렌지를 넣고 저으시면 분홍색이 좀 더 파스텔 같은 느낌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분홍에 노랑이 섞였기 때문에 그렇게 색이 변하는 거거든요. 원래 자연스러운 거니까 뭔가 이상하다 생각 마시고요.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몰드에 붓다가도 조금 너무 식어서 붓기가 힘들다 싶으시면 언제든 중단하시고 전자레인지에 역시 5초 정도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핫플레이트에 하고 있는데 굳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실 텐데 다시 종이컵에 있는 비누 베이스를 스테인리스 통에 부으시고요. 다시 녹이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혹시나 예쁘지 않게 튀어나온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금 한 개 일부러 조금 튀어나오게 제가 부었거든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창에 언제든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양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많은 양을 넣으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친이 잘 안 녹을 수 있으니까 잘 저어 보시다가 안 되시면 전자레인지에 5초 돌려주세요. 지금은 이 작은 비누가 먼저 만들어져야 그 뒤에 진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자제하고 있거든요. 요거까지 다 부어놓고 난 다음에 재료에 대해서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혹시 저보다 지금 진도가 좀 늦거나 해서 시간이 필요하시면 역시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속비누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굳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집에 냉장고 있으시죠? 만약에 내가 좀 뜨거운 상태에서 했다. 그래서 굳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냉장고에 넣어서 조금 굳히셔도 되세요. 온도가 식으면 굳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부었던 거를 살짝 만져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단단하게 굳었어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 덜 굳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만져봤는데 처음에 게 단단하게 굳었다 하시는 분은 굳이 냉장고까지 안 가셔도 되고요. 혹시 처음에 부은 것도 지금 아직 많이 몰랑한데 싶으시면은 요대로 들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5분 후에 꺼내 주시면 다 굳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굳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부은 건 굳지 않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들고 가신다, 냉장고에. 그럴 때는 조심스럽게 잘 가지고 가셔야 되고 평평한 곳에 놓으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용기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에는 투명한 베이스를 넣어서 녹일 겁니다. 제가 2개를 드렸어요. 우선 하나만 녹이시면 되고요. 자, 종이컵을 쓰실 분들은 종이컵에 자른 것을 넣어서 녹이시면 되세요.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얘가 다 굳으셔야 되시거든요. 이 속비누가 단단하게 굳어야 나중에 녹은 베이스를 부었을 때 속비누가 녹지 않습니다. 이 베이스가 녹아있는 온도는 안에 있는 속비누도 녹을 수 있는 온도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비누가
녹지 않으려면은 온도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속비누가 완벽히 굳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투명 베이스의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은 아주 예쁜 비누를 만드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하트가 흐물흐물 녹아서 모양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좀 기다릴 거고요. 자, 기다리는 동안에 잠시 재료에 대한 설명 제가 빠져먹고 지나간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치닐이라는 재료는요, 제가 아까 잠시 천연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혹시 연지벌레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선인장에 붙어 있는 작은 벌레입니다. 연지벌레라고 하는 그 벌레에게서 추출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천연재료라고 해요. 뭐 정확히 말하면 동물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거 좀 징그럽다, 뭐 쓸 수 있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먹는 음식물 재료로도 쓰이세요. 분홍색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슈퍼에 파는 뭐 딸기 우유나 아니면 분홍색이나 뭐 붉은색이 나는 재료의 뒷면에 보시면은요, 코치닐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한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않으셔도 되고요. 다른 천연 재료에 비해서 정말 예쁜 빨간색, 분홍색이 나는 재료예요. 자, 지금 저희가 흰색 베이스에 섞었기 때문에 이 코치닐이 분홍색이 된 거예요. 만약에 투명한 곳에 섞으면 빨간색이 됩니다. 아주 예쁜 빨간색이 되고요. 지금 저희는 코치닐은 이제 여기에 쓰고 이제 더 이상 쓸 일은 없지만 투명에 넣으셔도 정말 예쁜 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로마 오일 중에 우리가 조금 전에 썼던 스윗 오렌지예요. 색깔이 노랗죠. 저희가 오렌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로마 오일을 얻을 때 냉압착이라고 해서 차갑게 해서 쭉 짜서 얻어집니다. 차갑게 하는 이유는 열로 인해서 이 아로마 오일의 성분이 파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이고요. 이렇게 해서 쭉 짜서 얻어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아로마 오일에 비해서 좀 쌉니다. 저렴해요. 그런데 향을 맡아보시면, 제가 지금 향까지 전달을 못 해드려서 너무 아쉬운데, 이 스윗 오렌지라는 아로마 오일은요, 앞에 스윗이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정말 달콤하고 그리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업 시켜주는 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남으셨다면 한번 맡아보세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고, 자, 이렇게 향으로 인해서 저희가 느끼는 것들 향기 테라피라고 요새는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비누를 만들어서 피부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힐링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만져보니까 저는 거의 다 굳은 것 같아요. 한번 만져보시고요. 혹시 덜 굳었다면 절대로 꺼내시면 안 되니까요. 흰색부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드 주변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누르시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었던 부분은 윗부분이고요. 자, 나온 부분은 밑부분이에요. 자, 밑부분이 훨씬 깔끔하겠죠? 네, 매끈하고 깔끔합니다. 자, 여기가 밑이었지만 사실은 앞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조심조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만들었는데 표면에 이렇게 끝에 기포가 조금 있어요, 이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째서 구멍이 기포가 생겼느냐, 부으실 때 베이스가 온도가 너무 낮았거나 아니면 기포가 들어갔는데 에탄올을 뿌리지 않아서 기포가 없어지지 않았을 경우예요. 근데 크게 표시 나지는 않으니까 걱정 않으셔도 되세요. 자, 굳은 것부터 순서대로 빼겠습니다. 지금 아마 색깔이 흰색이 아니라 약간 아이보리색이 돼 있을 거예요. 스윗 오렌지 노란색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이보리색이 된 거죠.
얼리시는 거는요, 냉장고에 넣어도 한 5분 있다가 꺼내시면 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분, 15분 놔두셔서 얼리시면 안 되세요. 자, 냉장고에 넣어서 얼리시게 되면 저희가 다른 것들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면 주변에 물기가 생기죠. 그것처럼 비누도 냉장고에서 얼렸다 꺼내면 물기가 생기는데요. 그냥 물기만 생기면 다행인데 그럼 닦으면 되겠죠? 근데 물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비누 속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인 글리세린이라는 보습 성분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보습력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리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양이면 5분까지도 아니고요. 한 1, 2분만 있다 꺼내셔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 같이 진행하니까 깜빡 잊고 얼리실 일은 없겠지만 혼자 하실 때는 얼리시지 않게 조심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흰색 다음에는 아주 연한 분홍을 꺼내겠습니다. 혹시 아직 안 굳은 것 같다. 그럼 억지로 꺼내지 마세요. 자, 지금 하트 비누는, 작은 하트 비누는 제가 아까 55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다 부으셨다면 55개가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이 비누에 넣을 이 개수는 22개에서 23개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남겠죠. 네, 넉넉하니까 혹시 못생긴 비누가 있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자, 다 꺼내시고 나면은 색깔별로 섞어서 몰드에 넣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이걸 2개 보내드렸으니까 2개를 만드실 거잖아요. 한 개의 요 작은 하트를 색깔별로 섞어서 22개나 23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딱 22개, 23개라고 말씀을 안 드리냐 하면은 넣으시기 나름이세요. 어떤 분은 20개밖에 못 넣으실 수도 있어요. 꼼꼼하게 잘 넣으시면은 22개에서 23개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못 넣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만들어 놓고 나면 다 예쁘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제 3번째 색깔 꺼내고 있습니다. 자, 꺼내시면 앞쪽이든 뒤쪽이든 상관없으니까 같은 쪽으로 이렇게 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넣으실 때 하나하나 앞인지 뒤인지 확인하고 넣으시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앞이든 뒤든 상관없으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하시기에 좋으실 거예요. 다 꺼내시고 나면은 제가 못생기게 부은 비누 정리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못생기게 부은 비누가 나왔어요. 뒤에 뒷면이 예쁘지 않죠? 자, 요거는 정리하면 되니까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까지 저는 나오고 있고요. 혹시나 아직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기다려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말씀해 주세요. 너무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작은 하트 비누만 해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혹시 꺼내실 때요. 약간 덜 굳었는데 꺼내시면 표면에 이렇게 손자국이 나요. 이렇게 쏙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손자국이 나니까 꺼내실 때 손톱으로 밀지 마시고 평평하게 밀어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굳고 난 다음에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55개를 다 꺼냈습니다. 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못생기게 된 아이는 이 하트 모양을 맞춰서 이제 긁어주시면 돼요. 손톱으로 하셔도 되고, 뭐 뾰족한 다른 걸로 하셔도 되고, 나무 막대를 쓰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 따라서 그냥 긁어주시면 적은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예쁜 하트가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개 중에서 저희가 쓸 거는 44개나 5개이기 때문에 혹시 못생긴 게 있으면 따로 빼놓으시면 되시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또 다른 방법. 저는 못생긴 게 부어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시면은, 자, 이렇게 저희가 두 층을 쌓을 거거든요. 맨 밑에 쌓은 게 앞면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뒤에 쌓은 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생긴 애는 뒤로 넘기면 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예쁜 애만 따로 빼서 맨 앞에 넣으시면은 깜짝같이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색깔을 제가 아까 섞으라고 말씀드렸죠? 개수를 보시고 진한 색과 연한 색을 골고루 섞어서 22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근데 나는 흰색이 더 많은 게 더 예쁜 것 같아 라고 하시면 흰색을 더 넣으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양을 2개를 반 정도로 나누시고 그 중에서 못생긴 것만 빼서 22개나 3개를 맞추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비누를 지금 2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요. 반으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을 위든 아래든 한쪽 방향으로 놓으셔야 넣으실 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중에 넣으실 때 굉장히 바빠요. 빨리빨리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하면서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식으면 굳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식기 전에 넣으셔야 되세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굳어버렸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굳은 아이를 다시 녹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투명 베이스를 잘라서 놓이겠습니다. 자, 종이컵에 이번에는 요만큼을 다 녹이셔야 되세요. 잘게 자른 것을 종이컵에 넣으시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릴 건데요. 자, 요번에는 아까보다 양이 많죠? 자, 그러면 얼마나 녹여야 될까요? 요번에는 약 30초.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따라서 25초고요. 30초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초로 먼저 해주시고요. 그래도 녹지 않는다면 그때 30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투명한 베이스는 만약에 끓어버린다면은 온도를 너무 올려서 펄펄펄 끓게 된다면은 얘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변해요. 근데 만약에 불투명하게 변한다면 안에 있는 하트가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끓이시지 말고 녹여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선은 25초 정도로 녹여주시고 다 녹지 않았다면 5초 더 추가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일 때는 완벽하게 다 녹지 않으셔도요. 작은 덩어리가 조금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저으면 자기 온도의 스스로 녹기 때문에요. 꼭 다 녹일 때까지 하시다 보면은 펄펄 끓어서 기포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요리를 해도 이렇게 끓으면 어떻게 되나요? 뽀글뽀글한 하얀 거품이 생기죠? 예, 그게 생기면은 이 하트가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온도를 절대로 올리시면 안 되십니다. 자, 저는 아직 녹이고 있고요. 자, 지금
전자레인지에 가서 녹이고 오시면 됩니다. 자, 25초, 그 다음에 5초 추가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투명 베이스를 자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잘라서 녹이러 가셔도 됩니다. 자, 요번에는 투명한 라벤더를 쓸 거예요. 그래서 라벤더와 그리고 몰드, 그 다음에 에탄올 요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종이컵은 지금 녹여 오셨다면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녹여 오시고 나면 제가 요번에는 라벤더를 쓸 건데요. 이유가 있어요. 자, 노란색을 쓰면 전체적으로 노랗게 변하기 때문에 투명한 아로마 오일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아직 안 녹았네요. 자, 녹여 오신 분을 위해서 우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이 녹은 베이스에다가 아로마 오일을 이 전체 양의 반 정도만, 저희가 2개 만들 거니까요. 똑똑똑 떨어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잘 저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몰드에 이 베이스를 아주 얇게 밑에 깔릴 정도만 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넣게 될 작은 비누를요, 알코올을 뿌리시고 난 다음에 집어 넣으실 거예요. 자, 하나하나 뿌리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면 미리 여기 모아놓은 곳에 뿌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뿌린 상태에서 자, 매끈하게 예쁜 쪽이 밑이 되도록 넣어주셔야 여기가 나중에 앞이 될 거예요. 헷갈려서 예쁜 거를 내가 보이게 넣으시면 안 되시고요. 꼭 예쁜 부분이 밑이 되도록 넣어주셔야 되세요. 자, 제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지금 녹여 오셨는데 너무 뜨거우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바로 얘를 넣으시면 안 되세요. 자, 한번 만져볼게요. 두 손으로 딱 감싸서 만졌을 때 계속 잡고 있기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아직 얘를 넣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 손이 뜨거운 온도라면은 비누도 녹는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로마를 넣고 조금 기다릴게요. 자, 이게 지금 너무 단단해서 잘 안 녹네요. 흐리게 보인다는 말씀은 혹시 투명한 베이스가 흐려졌다는 뜻인가요? 좀 올려주시겠어요? 투명한 베이스가 끓이면 약간 불투명한 느낌이 나면서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에탄올을 여기 뿌옇게 된 베이스에다가 뿌리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위에 떠 있는 하얀색 기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아로마 오일을 반 정도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나무 막대로 저어주세요. 골고루 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손으로 감싸 잡아 보세요. 저는 아직 뜨겁거든요. 근데 만져보시고 따끈하고 잡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드에 아주 소량 부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온도가 맞아지시면 몰드에 아주 얇게 깐다는 느낌으로 조금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게 될 속비누에 에탄올을 미리 뿌려주신 다음 예쁜 면이 밑으로 가도록 넣어주시는 겁니다. 넣어주실 때는 색깔을 골고루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골고루 사용해서 1층 밑에를 다 빽빽하게 깔아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저는 아직 좀 뜨겁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자, 온도가 괜찮으신 분들은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저도 진행해 볼게요. 자, 조금만 부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혹시나 뿌옇다면 얘를 투명 베이스에 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뿌려 놓고요. 얘네들을 안에 넣으실 거예요. 예쁜 부분을 들어가게. 자, 이때 제가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시간이 지나면 밑에 있는 투명한 베이스가 굳어요. 그러면 얘를 넣을 수가 없겠죠. 자,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할 텐데요.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 되고요. 혹시나 넘어졌는데 굳어서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두셔도 상관없어요. 자, 1층을 깔아준다는 생각으로 골고루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1층을 다 넣으셨다. 아주 조금의 틈이 있는데 여기 넣어도 될까 싶으실 수 있는데요. 살짝 밀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1층을 다 깔았습니다. 자, 1층을 다 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역시 에탄올을 한번 뿌리겠습니다. 자, 에탄올은 왜 뿌립니까? 저희가 비누와 비누가 서로 붙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자, 뿌린 다음에 아까 남아있는 투명한 베이스를 붓습니다. 역시 조금만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애들을 또 알코올을 뿌리고 2층으로 쌓으시면 돼요. 자, 이때 좀 못생긴 애들을 넣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다 보면은 손에 비누액이 묻을 수도 있는데요. 비누기 때문에 나중에 손을 씻으시면 되세요. 걱정 마시고요. 예쁘게 골고루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간혹 가다가 저는 22개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해서 되게 많이 넣으신 분도 있어요. 아주 촘촘하게 잘 넣으시는 분들도. 네,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개수가 되는 대로 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역시 에탄올을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비누액을 부어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드린 양을 다 붓는다라고 생각하면 원래는 몰드의 높이가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더 잘라서 넣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붓지 마시고 넘치지 않도록 잘 보시면서. 자, 위에 또 기포가 보이네요. 자, 기포가 보일 때도 에탄올, 접착시키고 싶을 때도 에탄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개 비누가 완성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 굳지는 않았으니까 얘는 옆으로 놓으시고 한 번 더 반복하시면 되겠죠. 저는 시연은 하나만 준비를 해왔으니까 제가 말로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투명한 거 잘라서요. 아까 썼던 종이컵에 잘라서 녹입니다. 30초인데 25초, 그 다음에 추가로 5초. 이렇게 해서 다 녹여주시고요. 혹시나 끓어서 불투명하게 됐다면 알코올을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맨 위에 있는 하얀색 거품을 살짝 걷어내 주셔도 되세요. 자, 그래서 다 녹고 나면은 아로마 오일을 라벤더 투명한 걸로 나머지를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잘 저으신 다음에 손으로 만져서 내 손이 뜨겁지 않을 때 따끈따끈할 정도. 근데 만약에 혹시나 온도를 너무 식히셔서 너무 미지근하게 식히셔서 붓다가 굳으실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은 다시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고 가셔서 전자레인지에 다시 5초 녹여주시면 돼요. 자, 저희가 5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조금 녹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오래 녹이시면은 하얗게 거품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조금 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시고 나면 아까 했던 것처럼 몰드의 밑부분에 조금만 깔릴 정도만 부어주신 후 자, 작은 비누에 에탄올을 꼭 분사해 주시고요. 예쁜 면이 밑으로 가도록 촘촘하게 색깔을 섞어서 골고루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놓으시고 난 다음에는 또 에탄올을 한 번 더 몰드에 분사를 해주신 후 비누액을 또 밑에 깔릴 정도로만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한층 더 깔아주시면 되겠죠. 에탄올을 뿌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또 에탄올을 뿌린 이후에 나머지 비누액을 다 부어주시면 되세요. 계속 반복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비누를요, 이대로 냉장고에 첫 번째 한 거를 넣어 놓으시면 한 5분 정도 후에 완성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대로 가져가실 때는 흔들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그대로 냉장고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시면 또 비누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안에 이렇게 스티커를 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거는 제가 랩핑을 해서 뒤에 스티커를 붙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집에 랩은 있으시죠? 혹시 없으시다면은 지퍼백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비닐팩에 넣어서 묶으셔도 돼요. 근데 그냥 이대로 공기 중에 두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냉장고에 있다가 꺼내서 나오면 비누 표면으로 글리세린이 올라오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는 냉장고에 안 넣어도 그냥 실온에 두기만 해도 글리세린은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언제 나오게 되느냐? 냉장고에 얼리지 않아도 수분이 많은 곳, 예를 들면 욕실, 비누 같은 경우에는 욕실에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천연 비누는 욕실에 보관하시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누 속에 들어있는 보습 성분인 글리세린이 공기와 만나기 위해서, 수분하고 만나기 위해서 비누에서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글리세린은 친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과 친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 안에서 빠져나와서 꼭 땀이 나는 것처럼 송글송글 표면에 맺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상태에서 저희가 본다면 비누가 땀을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통 그 순간은 놓치시고 그 글리세린 올라온 것이 다 마른 이후에 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천연 비누에 하얗게 눈꽃 같은 게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올라온 걸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천연 비누 써보신 분들 중에요. 그것은 글리세린이 다 수분이 휘발되고 남은 자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그게 곰팡이인가 생각하셔서 버리시는 분이 있던데요. 그건 아니고요. 글리세린이 볼록볼록 땀처럼 나왔다가 공기 중에서 말라버리고 남은 자국입니다. 살짝 까끌까끌 하실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보습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하셨을 때 좀 덜 촉촉하시겠죠. 저희가 천연 비누는 기존에 있는 비누보다 보습이 많이 돼서 촉촉하신 게 장점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장점이 없어지는 거니까 보관하실 때 수분이 없는 곳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저희가 랩핑을 하게 되면 공기와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아로마 오일이 휘발돼서 날아가는 걸 방지하는 역할도 있어요. 근데 물론 랩핑을 한다고 해서 아로마 오일이 안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길게 향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아로마 오일이 다 날아간 느낌이 들어요. 맡았을 때 더 이상 향이 안 나면 이 안에 아로마 오일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아로마 오일은 성분은 남아있고요. 향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천연 화장품, 천연 비누를 쓸 때 장점이 좋은 향을 느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향기 테라피처럼 힐링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이 다 날아가기 전에 빨리 써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유통기간을 많이 물으시는데 저희가 3개월 이내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3개월 안에 얘가 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보관만 잘 하시면 1년이 지나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로마 향은 1달에서 2달, 길게 잡으면 3달 안에 거의 향이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쓰시는 게 향도 느끼시고 보습 성분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3개월 이내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 1달 안에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더 촉촉하고 좋은 향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아직 표면이 덜 굳었어요. 근데 아마 냉장고에 넣으신 분이 계시다면 굳었을 수도 있는데요. 자,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위에 표면을 만지시되 정말 아주 살짝 만지셔야 돼요. 아니면 손이 푹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살짝 만져보시고 좀 굳은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세게 눌러보셔도 되는데요. 힘껏 살짝은 아니고요. 힘껏 눌렀을 때도 들어가지 않으시면 몰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살짝 눌렀을 땐 괜찮았어요. 그러면 표면은 굳은 거죠. 근데 안쪽은 덜 굳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게 안 눌러보시고 꺼내다가 낭패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아직 살짝 세게 누르니까 몰랑하게 들어간다 하면 다시 냉장고로 넣어주시고요. 자, 꺼내실 때는 아까 제가 이 몰드를 꺼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몰드 주변을 당겨서 비누와 몰드를 분리시킨 이후에 밑을 누르시면 비누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랩핑을 해주시고요. 랩을 해놓으시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보내드린 예쁜 내추럴섭 이걸로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좀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천연 비누에 대해서 혹시나 아까 제가 잘라주세요 할 때 어떤 걸로 자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시카를 내가 사용했다. 근데 이거 비누 썼던 건데 괜찮나 싶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게 된 오늘 이 베이스는 MP 베이스라고 해서 얘는 이 안에 위험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자른 거 그대로 그냥 씻으시고 그대로 쓰셔도 돼요. 다만 저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MP 비누가 아니고 숙성 비누라고 해서 CP 비누가 있어요. 그 비누는 집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 도구를 쓰시면 안 되십니다. 가성소다라는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세요. 하지만 오늘 하시게 된 거는 이 몰드든 아니면 칼로 자르셨으면 그 칼이든 도마든 상관없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하트가 너무 많이 남으셨대요. 네, 많이 못 넣으셨나 봐요. 바빠서. 그죠? 남으신 거는요. 이것도 비누잖아요. 요거를 우리 보통 요즘 거품망 있으시죠? 거품망에 얘를 막 집어넣어서 쓰시면 똑같은 비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고요. 버리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또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지금 이제 시간이 6시가 다 됐어요. 만약에 다 나오셨다면 냉장고에서 꺼내 주시고요. 혹시 아직 덜 굳으셨다면 수업이 끝난 이후에 꺼내고 랩핑 잘 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잘 만드셨길 바래요.